회장님, 그 청소부 내쫓으시면 회사 망합니다. 한 달 후 재벌의 최측근 변호사가 정석현 회장 앞에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청소부는 바로 정 회장 집의 청소부 박명순 씨입니다. 10년 동안 회장 댁을 청소하며 조용히 살아온 박명순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걸레질하던 명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고 변호사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박철민 사장 부인 박명순 씨를 찾아야 합니다. 명순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철민, 20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왜? 17년 전에 위로금 주고 정리했잖아. 정석현 회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고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 사장 명의 10% 외에 부인 명의로도 10%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확인했는데 지분양도 동의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여전히 주주입니다. 회사 매각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그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는지나 알아? 그게 아직 행방을 못 찾았습니다. 명수는 조용히 복도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 명의로 지분이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거기 계셨어요? 뒤돌아보니 회장 며느리 서미란이 서 있었고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 그리고 오늘은 다락방도 좀 정리해 주세요. 먼지가 너무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미라는 명순을 스쳐 지나가며 코웃음을 치더니 중얼거렸습니다. 70 가까이 돼서도 청소나 하고 살다니. 그 소리가 들렸지만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째였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청소를 하며 살아왔지만 아무도 명순을 알아보지 못했고 사람들은 명순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청소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먼지 쌓인 상자들과 오래된 가구들이 보였고 명수는 묵묵히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뭐 하세요? 회장의 손자 정우진이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천진난만한 아이였습니다. 청소하고 있어요, 도련님. 저도 도와드릴까요? 심심해서요. 괜찮습니다. 그냥 옆에서 놀고 계세요. 우진은 이것저것 뒤적이며 놀기 시작했고 한참 후 아이가 낡은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와, 여기 옛날 사진 많다. 명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볼까요, 도련님? 이거 할아버지 맞죠? 엄청 젊으시네. 사진을 보는 순간 명순의 숨이 멎었습니다. 20년 전 회사 간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 젊은 정 회장 부부와 박철민,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고 우진은 사진을 들고 다락방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여쭤볼래요. 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20년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명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누구예요? 할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 우진이 사진을 들고 정 회장에게 보여주고 있었고 정 회장이 사진을 받아들더니 잠시 멈칫하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났니? 이게 다락방이요. 할머니가 청소하는데 제가 찾았어요. 그때 재훈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 보세요, 아버지? 재훈이 사진을 낚아채더니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옛날 직원 사진이네. 아버지, 이런 쓸데없는 거 왜 보관하세요? 그래도 추억이. 정 회장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재훈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추억? 돈도 안 되는 게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재훈이 무심하게 사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이런 거 가지고 놀지 마. 세균 많아. 복도에 서 있던 명순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쓰레기통 속에 구겨진 사진, 젊은 날의 자신과 환하게 웃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거기서 뭐해요? 청소 안 하고? 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명수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인 채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쓰레기통을 향했고 저녁이 되어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집사가 인사했고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으로 향하다 잠깐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고 명수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가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구겨진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 넣고는 빠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명수는 불을 켜고 식탁에 사진을 펼쳐 놓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사진을 조심스럽게 펴내며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꿈이 이렇게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한참을 울다가 명수는 고개를 들어 침대 밑을 보았습니다. 깊숙이 밀어둔 낡은 상자가 있었고 17년 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지갑, 시계, 수첩, 안경, 그리고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명수는 봉투를 꺼냈고 유언장과 보험증서, 각종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끼워진 하얀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고 명수는 봉투를 집어들어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고 주식 증서였습니다. 명순의 눈이 커졌고 증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회사명, 발행일, 지분율, 그리고 주주명에는 박명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다시 봤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지분율 10%의 발행일은 2005년 6월 1일 회사가 설립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왜? 손이 떨렸고 증서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남겨뒀었어? 사진과 증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20년 전 젊은 날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증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10%라. 명수는 증서를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재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회장이 회사를 매각하려 한다고 했죠. 10%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진짜 효력이 있는 걸까? 손이 떨렸습니다. 17년 동안 청소만 하며 살았습니다. 월세 내기도 빠듯한 삶이었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만약 정말 돈이 된다면, 그때 재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며 했던 말. 쓸데없는 거, 돈도 안 되는 게. 명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돈도 안 된다고? 증서를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날 얼마나 무시했는데 10년 동안 그 집에서 일했습니다. 며느리의 핀잔, 회장의 무관심, 재훈의 비웃음, 모두가 명순을 그저 청소부로만 봤죠. 근데 내가 주주였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랬지.
행방을 못 찾았다고. 명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찾을 필요 없어. 내가 직접 갈 테니까. 증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사진도 함께 넣었죠. 여보,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건지 확인해 볼게. 그리고 재훈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날 무시한 것 받아내야겠어. 그날 밤 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죠. 10%면 얼마나 될까? 회사가 얼마에 팔릴까? 증서는 정말 효력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주식 증서 효력, 법무법인 무료 상담. 20년 만에 처음으로 명수는 청소부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회장댁으로 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죠. 손에는 주식 증서와 남편의 사망 진단서, 그리고 옛날 회사 서류들이 든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고 명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직원이 웃으며 물었고 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담 받고 싶어서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왔는데. 안 될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분 취소하셔서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명수는 대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커피 향이 났고 주변에는 정장 입은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분주히 오갔습니다. 명수는 자신의 낡은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박명수님 들어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가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김태영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명수는 가방에서 증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김 변호사가 증서를 집어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눈썹이 올라갔고 다시 한번 꼼꼼히 읽더니 명순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제 남편이 남긴 겁니다. 발행일이 2005년이네요. 20년 전 증서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나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주식은 시효가 없습니다. 진짜라면 당연히 효력이 있죠. 명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주주인 건가요? 회사가 아직 존재한다면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TNC테크입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TNC테크요? 정석현 회장의 그 회사? 네,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요즘 업계에서 화제입니다. 중국 기업에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명수는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그럼 10%면 얼마나 되나요?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추정 매각가가 500억 정도라고 하니까 10%면 50억입니다. 50억?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온 명순에게 50억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먼저 이 증서가 진짜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동안 지분 양도나 희석이 없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명순을 쳐다봤습니다. 박명순 씨가 정말 이 증서의 주인인지 신분 확인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있습니다. 명순이 서둘러 지갑을 꺼내자 김 변호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정도는 기본이고요.
남편분과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 사망 진단서, 혼인신고 증명서 같은 게 필요합니다. 다 가지고 왔어요. 명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들을 살폈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셨네요. 20년 동안 버리지 못한 것들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박철민 씨, TNC테크 공동 창업자였군요. 네. 2008년에 과로사로 돌아가셨고,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위로금은 받으셨습니까? 5천만 원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주셨어요. 그게 다입니까? 네, 그게 다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명순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명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증서가 진짜인데. 증서는 진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정석현 회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에요. 그쪽에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을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 권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다 찾는 건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돈과 권력이 있으면. 김 변호사가 명순을 쳐다봤습니다.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 몇 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해요. 명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몇 천만 원,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무료는 안 되나요? 법률구조공단이 있긴 한데 이런 고액 사건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수는 증서를 내려다봤고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뭔가요? 정 회장 측과 합의하는 겁니다. 소송 없이 적정한 금액을 받고 지분을 양도하는 거죠. 얼마나요? 글쎄요. 10억? 20억? 상대가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0억인데 왜 10억밖에 못 받아요? 박명순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소송하면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그동안 변호사 비용에 시간에 이길 보장도 없고요. 차라리 빨리 타협하는 게 싫어요. 명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 남편이 17년 전에 죽었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고작 5천만 원 받고 쫓겨났어요. 그 돈으로 빚 갚고 나니 남은 게 없었죠. 명수는 김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7년 동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온갖 일 다 했습니다. 월세방에서 라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제 남편이 10% 주주였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제 권리입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에요. 왜 제가 깎여서 받아야 하나요? 김 변호사는 한참을 명순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명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을 나서는 명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50억이라는 희망과 몇 천만 원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명순을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명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낡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죠. 20년 전 회사 간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 여보, 기억나요? 명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05년 6월 1일 TNC테크 설립일이었죠. 남편 박철민과 정석현은 대학 동기였고
함께 1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다 결심한 창업이었습니다. 명순아, 우리 이 회사 크게 키워서 직원들 모두 행복하게 만들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랑 정 사장님이랑 둘이서 밤새 사업 계획서 쓰던 거 기억해요. 저는 옆에서 커피 타다 주고 명수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회사는 잘 됐습니다. 3년 만에 직원이 5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100억을 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쉴 줄 몰랐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명순이 쉬라고 해도 웃으며 말했죠. 조금만 더 하면 안정될 거야. 그럼 우리 여행 가자. 하지만 그 여행은 오지 않았습니다. 2008년 4월 남편은 회사 사무실에서 쓰러졌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과로사였죠. 여보, 기억나요? 명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회사 세우던 날 당신이 그랬잖아요. 명순아, 우리 이 회사 크게 키워서 직원들 모두 행복하게 만들자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3년 만에 당신 죽고 저는 쫓겨났어요. 정 회장은 혼자 회사 키웠고 저는 청소부가 됐죠. 장례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정석현 회장이 찾아왔었죠. 하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명순 씨 힘드시죠? 당분간 이걸로 쉬세요.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작별 인사였다는 걸. 5천만 원을 받고 명수는 회사와 완전히 멀어졌죠.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번엔 포기 안 할 거예요. 제가 받아낼 겁니다. 그날 밤 명수는 인터넷으로 TNC테크를 검색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뉴스 기사, 매출액, 직원 수. 20년 동안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TNC테크, 중국 기업의 매각 추진. 정재훈 전무주도. 기사를 읽는 명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훈이 회사를 팔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죠. 내 동의 없이? 명수는 주식 증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랬지. 10% 주주의 동의 없이는 매각이 안 된다고. 처음으로 명수는 웃었습니다. 재훈 씨, 당신은 몰랐겠죠. 당신이 쓰레기통에 버린 그 청소부가 증서를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팔려는 회사의 주주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태영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고 명수는 다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등기부등 본상 박명순 씨 명의로 10%가 등록돼 있습니다. 증서는 진짜고 법적 효력도 있어요. 명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주주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등기부를 열람한 게 기록에 남거든요. 그게 왜 문제인가요? 정 회장 측에서도 같은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박명순이라는 이름으로 등기부를 열람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명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마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박명순이 누군지, 왜 갑자기 등기부를 확인했는지. 김 변호사가 명순을 쳐다봤습니다. 조심하세요. 상대는 재벌입니다. 뭘 할지 몰라요. 그날 오후 명순은 평소처럼 회장댁으로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집사가 명순을 보더니 얼른 시선을 돌렸고 며느리 미란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미란이 전화를 끊고 명순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아주머니, 잠깐 이리 와보세요.
명수는 거실로 다가갔고 미라는 소파에 앉은 채 명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요즘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집에서 일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지난주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갔다 왔다면서요? 명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왜 갔어요? 무슨 일로?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개인적인 일? 청소부가 강남 법무법인에 무슨 일이 있어요? 명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라는 일어나서 명순에게 다가왔죠. 혹시 우리 집 일로 뭔가 꾸미는 거 아니에요? 산업재해니 뭐니 하면서 돈 뜯어낼 생각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말해봐요. 미란의 목소리가 커졌고 명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나한테 말 못한다고? 당신이 누군데? 그때 재훈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이 아주머니가 지난주에 법무법인 갔다 왔대요. 근데 무슨 일인지 말을 안 해요. 재훈이 명순을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법무법인? 어디? 김태영 변호사 사무실이요. 재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태영? 그 변호사가 왜? 재훈이 명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히 말해요. 무슨 일로 갔어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 안 하면 당장 해고야. 알겠어요? 명수는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해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재훈과 미라는 서로를 쳐다봤고 재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부로 해고합니다. 짐 싸서 나가세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현관으로 향하는데 미란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70 가까워서 일자리 구하기 힘들 텐데 괜히 고집 부리다가 고생하지 마세요. 명수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고 명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0년을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고정 수입이었죠. 이제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명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내지? 생활비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지하철 안 사람들이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 보러 가는 주부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고 명순만 혼자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일했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고 아파도 참고 출근했었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고 그 집 식구들 생일이며 기념일이며 다 챙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쫓겨나네. 씁쓸했습니다. 결국 자신은 그 집 사람들에게 그저 청소부였을 뿐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김태영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해고 예상했습니다. 그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조용히 계세요. 저쪽에서 먼저 연락 올 겁니다. 왜요? 박명순 씨가 주주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회사 매각하려면 박명순 씨 동의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협상하러 올 거예요. 그럼요.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저한테 먼저 연락하시고 제가 배석한 상태에서만 만나세요. 전화를 끊고 명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재벌, 변호사, 협상, 이런 세계는 명순이 살아온 세상과 너무 달랐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잠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 걸, 증서 같은 건 발견하지 말 걸, 욕심 부리지 말 걸. 하지만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벽에 붙여둔 월세 고지서, 전기세 고지서, 통신비 고지서, 모두 연체일보 직전이었죠. 명수는 서랍을 열어 주식 증서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진도 함께 꺼냈고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포기는 못하겠어요. 이게 당신이 남긴 마지막 거잖아요. 그날 저녁 명수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회장댁에서 들었던 대화들, 재훈이 했던 말들,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적었죠.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며 적다 보니 어느새 1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죠.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가정부 소개소를 몇 군데 다녔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5입니다. 아, 죄송한데 저희는 60 미만만 받거든요. 전에 일했던 곳에서 추천서라도 받아오실 수 있어요? 그게 어렵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을 하나 사서 집으로 왔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명수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박명순 씨, 정재훈입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내일 오후 3시에 회사로 와주십시오. TNC테크 본사 사장실입니다. 명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명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 씨한테 연락 왔어요. 예상대로네요. 뭐래요? 내일 오후 3시에 회사로 오래요. 절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명수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와 함께 가겠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명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20년 만에 그 회사에 가는 겁니다. 남편과 함께 세웠던, 남편이 죽어간 그곳에. 여보, 저 내일 회사 가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그곳에. 무서워요. 근데 가야겠어요. 그날 밤 명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재훈이 뭐라고 할지, 자신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새벽 5시 명수는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고 거울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늙고 초라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구분 등. 하지만 명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당하게 가면 돼. 넌 권리가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명수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명수는 김태영 변호사와 함께 TNC테크 본사 앞에 섰습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떨리세요? 김 변호사가 물었고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년 만에 오는 거라서요. 기억하세요. 박명순 씨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주주예요. 당당하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로비로 들어가니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정재훈 전무 만나러 왔습니다. 박명순입니다. 직원이 전화로 확인하더니 방문증을 내밀었습니다. 18층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명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를 따라 걷는데 벽에 걸린 회사 연역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명순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2005년 창립 기념사진, 남편 박철민과 정석현 회장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여기 계셨군요. 젊은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전무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에 재훈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정장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명순 씨. 재훈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죠. 이쪽은 저희 회사 법무팀 장민호 이사입니다. 장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명순을 훑어봤습니다. 김태영 변호사도 명함을 건넸고 네 사람은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순 씨가 10% 지분을 갖고 계신 거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가 매각을 추진 중인 것도 아시죠? 뉴스에서 봤습니다. 재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분양도 계약서입니다. 박명순 씨 지분 10%를 저희가 매입하겠습니다. 얼마예요? 김태영 변호사가 물었고 재훈이 숫자를 말했습니다. 15억입니다. 명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15억,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었죠. 하지만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매각가가 500억인데 10%면 50억입니다. 15억은 너무 적습니다. 재훈이 웃었습니다. 500억은 예상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300억 정도로 매각될 겁니다. 그럼 10%는 30억이죠. 그래도 15억은 절반입니다. 박명순 씨 생각해 보세요. 재훈이 명순을 쳐다봤습니다. 소송하면 몇 년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고요. 이길 보장도 없어요. 차라리 지금 15억 받고 끝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 의뢰인은 김 변호사가 말하려는데 명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명순은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5억도 큰 돈입니다. 솔직히 제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에요. 재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결정하시면 하지만 안 됩니다. 명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 남편이 죽었을 때 회장님이 5천만 원 주셨어요. 그게 전부였죠. 회사 지분도 퇴직금도 없었습니다. 그건 당시에 17년 동안 저는 청소하고 설거지하며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제 남편이 이 회사 공동 창업자였고 제 이름으로 지분이 있었다고요.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남긴 마지막 거예요. 왜 제가 깎여서 받아야 하나요?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명순 씨 현실을 보세요. 소송하면 하겠습니다. 소송? 장민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박명순 씨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과 일합니다. 이기기 힘들 겁니다. 김태영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협박입니까? 법적 권리가 명확한데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재훈이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생각할 것 없습니다. 명순도 일어섰습니다. 제 권리는 50억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매각 반대합니다.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매각 반대? 그럼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명수는 가방을 챙겨 들고 돌아섰습니다. 김 변호사도 따라 일어났고 두 사람은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재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박명순 씨. 명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명순 씨 맞. 돌아보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는데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 누구세요? 김선영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격리부에서 일했었어요. 아, 명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영 씨, 오래간만이에요.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17년?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먼저 나가겠다며 자리를 비켜줬고 명순과 선영은 로비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명순이 물었고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옛날 동료 만나러 왔어요. 저는 10년 전에 퇴사했거든요. 왜요? 선영이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제 말은 철민 씨 죽고 나서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정 회장님이 혼자 모든 걸 쥐고 재훈 씨가 들어오면서 선영이 명순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명순 씨는 왜 회사에 왔어요? 명순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눈빛이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고 명순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주식 증서 이야기, 지분 이야기, 재훈과의 협상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선영은 놀란 표정으로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철민 씨가 명순 씨 명의로 지분을 만들어 놨었군요. 선영 씨는 알았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뭐가요? 선영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철민 씨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제가 격리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철민 씨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선영 씨, 주식 명의 변경하는 거 어떻게 해요? 라고. 그래서요? 저는 그냥 절차 알려드렸어요. 근데 며칠 후에 법무사가 회사로 왔더라고요. 명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지분을.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철민 씨가 뭔가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선영이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순 씨,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철민 씨가 명순 씨를 지키려고 남긴 거예요. 근데 재훈 씨가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죠. 근데 혼자가 아니잖아요. 선영이 웃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15년 동안 이 회사 격리부에 있었어요. 아는 게 많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선영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재훈 씨 깨끗하지 않아요. 제가 퇴사하기 전에 이상한 회계 처리 몇 개 봤거든요. 횡령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있어요. 만약 명순 씨가 소송하면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명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영 씨, 왜 그렇게까지? 철민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직원들한테 잘해주셨고 저도 많이 도와주셨죠. 선영이 명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분의 부인이 고생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재훈 씨 같은 사람이 회사를 망치는 것도 보기 싫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회사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명수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선영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번호예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필요하면 옛날 동료들도 연결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선영 씨. 천만에요. 우리 이기자고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헤어지며 명수는 뒤돌아봤고 선영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변호사도 있고 선영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선영 씨 만났어요. 기억나시죠? 격리부장이었던.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도와주겠대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지키려고 지분을 만들어뒀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명수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덕분에 혼자가 아니네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명수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명순 씨죠? 저는 이동수 형사입니다. 형사님요? 네. 할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재훈 씨 횡령 건으로 수사 중인데 박명순 씨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명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나요? 내일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횡령? 선영이 말했던 게 사실이었던 거죠.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명수는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영 변호사도 함께였고 두 사람은 형사과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중반의 이동수 형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인상이 온화했고 명수는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물 한 잔만 주세요. 형사가 물을 건네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재훈 씨 횡령건을 수사 중입니다.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김선영 씨가 제보했습니다. 박명순 씨가 회사 주주라는 것도 재훈 씨가 협박한 것도 다 들었어요. 명수는 선영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훈 씨가 뭘 했나요? 이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3년 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가짜 거래 내역을 만들고 그 돈을 개인 계좌로 빼냈죠. 얼마나요?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만 20억입니다. 명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20억이나요? 네. 그리고 회사 매각도 사실은 횡령 은폐가 목적입니다. 중국 기업의 회사를 팔아버리면 회계 기록이 묻히거든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석현 회장은 몰랐나요? 이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애매합니다.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회장님이 공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이 형사가 명순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박명순 씨 도움이 필요합니다. 10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하셨죠? 네. 혹시 이상한 대화나 행동을 본 적 있으세요? 재훈 씨나 회장님이 돈 얘기하는 걸 들었다거나. 명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긴 시간이었죠. 청소하면서 들은 대화들, 본 서류들. 있긴 한데. 말씀해 주세요. 1년 전쯤이었어요. 재훈 씨가 회장님과 서재에서 말다툼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나요? 명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을 때였죠. 재훈 씨가 소리 질렀어요. 아버지가 모른 척 해주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래요? 라고. 회장님은 뭐라고 했나요?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이번엔 선 넘었다. 경찰 들어오면 너도 나도 끝이야.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형사와 김 변호사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럼 회장님도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확실합니다. 이 형사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다른 건 없나요? 서류 같은 거 본 적은? 서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명순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재훈 씨 컴퓨터 비밀번호는 알아요. 뭐라고요? 일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재훈 씨가 비밀번호 치는 걸 손가락 움직임을 봐서 숫자를 알게 됐죠. 이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54287입니다. 재훈 씨 생년월일이에요. 박명순 씨,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박명순 씨가 협조해 주신다면 재훈 씨를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증인으로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회장 댁에 다시 들어가셔서 증거를 확보해 주시면. 형사님,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의뢰인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 횡령 사건은 증거가 없으면 끝입니다. 변호사님도 아시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제가 할게요. 명순 씨. 김 변호사가 놀라 소리쳤지만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지분 소송할 거고 재훈 씨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해요. 이 형사가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김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떨려요. 근데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명수는 선영을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죠. 형사님 만나셨다고요? 선영이 물었고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해요. 제보해 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명순 씨. 선영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옛날 동료한테 들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철민 씨 돌아가신 거요. 과로사 맞긴 한데. 선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명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뭔가 있어요? 그때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300억짜리 정부 사업이었는데 철민 씨가 총괄 책임자였죠. 네, 알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 자금 중에 50억이 행방불명됐어요. 명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철민 씨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에 발각됐어요. 근데 회계장부가 다 없어졌대요. 그럼 우리 남편이. 아니에요. 선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철민 씨가 횡령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무슨 뜻이에요? 철민 씨가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프로젝트 자금 횡령을.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닐까? 명순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고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점이 많아요. 철민 씨는 건강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부검도 안 하고 바로 화장했잖아요. 그건 제가 빨리 장례를 치르고 싶어서. 명순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부검 안 하게 설득했어요? 명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 회장이 말했죠. 명순 씨, 부검하면 시간 걸려요. 철민이도 편히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때는 그냥 친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회장님이 부검 안 하게 했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철민 씨 죽고 나서 프로젝트 책임자가 누가 됐는지 아세요? 누구요? 정재훈 씨예요.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애송이가 갑자기 책임자가 됐죠. 명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을.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요. 명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동안 과로사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살해당한 거였을까요? 선영 씨,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어려워요.
20년 전 일이고 부검도 안 했고 선영이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만약 재훈 씨가 횡령으로 잡히면 그때 다시 조사할 수 있어요. 20년 전 프로젝트 자금 행방도 밝혀질 거예요. 명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재훈의 횡령, 회장의 방조, 그리고 남편의 죽음. 모든 게 연결돼 있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명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뭔가 발견했었구나. 나쁜 짓을.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구나. 명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몰랐던 진실, 남편이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여보, 약속할게. 명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밝혀낼게요. 당신을 죽인 사람들이 누군지, 뭘 했는지, 그리고 당신 꿈이었던 회사, 제가 지킬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동수 형사였습니다. 박명순 씨, 재훈 씨가 내일 출장 간대요. 이틀 동안 집 비운다고 합니다. 그럼요? 기회입니다. 회장 댁에 들어가서 서류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명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남편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명수는 남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여보, 저 내일 그 집에 들어가요. 당신 위해서, 그리고 진실 찾기 위해서. 그날 밤 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죠. 새벽 5시 명수는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손전등, 핸드폰, 그리고 작은 카메라까지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며 명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넌 더 이상 그냥 참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해가 뜨고 명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을 찾으러. 재훈이 출장을 간 다음 날 저녁 명수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고 화면을 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정석현 회장이었습니다. 명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명순 씨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그래도 될까요? 명수는 문을 열어주었고 회장이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구와 좁은 공간을 둘러보던 회장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앉으세요. 명수는 회장에게 의자를 권했고 자신은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주변을 돌아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17년을 사셨군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수는 핸드폰을 슬쩍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연스럽게 손으로 가렸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순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지분 소송 취하해 주십시오. 싫습니다. 30억 드리겠습니다. 10% 가치보다 적진 않을 겁니다. 제 권리는 50억이에요. 회사 매각이 300억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럼 10%는 30억이에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게 있어요. 뭡니까? 제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민이는 과로사였어요.
알잖아요. 정말요? 명순이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 회장님께 보고할 게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 횡령 발견했다고 말하려던 거였죠? 명순 씨, 그 주에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어요. 부검도 안 하고 바로 화장했고요. 회장님이 부검 안 하게 설득하셨죠.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왜 그러셨어요? 뭘 숨기려고요? 회장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이가 제 아들이에요. 알아요. 아들이 횡령한 걸 어떻게 경찰에 넘겨요? 그래서 제 남편이 죽어도 되는 건가요?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이는 정말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근데 그 전날 재훈이랑 철민이가 심하게 다퉜어요. 명순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철민이가 재훈이를 불러서 따졌대요. 회사 돈을 왜 빼돌렸냐고. 재훈이는 부인했지만 철민이가 증거가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요? 재훈이가 협박했어요. 그 일을 덮으라고. 안 그러면 철민이 가족도 가만 안 두겠다고. 명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명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다음날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죠. 재훈 씨가 협박해서.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검을 막았어요. 만약 부검했으면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라는 게 밝혀졌을 거예요. 그럼 재훈이가 의심받을 테고. 그래서 제 남편 제대로 된 조사도 못 받게 한 거예요? 명순 씨, 이해해 주세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 못해요. 명순이 소리쳤습니다. 제 남편은 정의를 지키려다 죽었어요. 근데 회장님은 범죄자인 아들 감싸려고 모든 걸 덮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재훈 씨를 감옥에 보낼 거예요. 명순 씨, 제발.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재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유일한 혈육이고 제가 이 나이에 아들 감옥 가는 거 볼 수 없어요. 제 남편은요? 제 남편은 회장님 친구였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매일 밤 철민이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친구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아들의 범죄를 덮어준 죄책감에. 그럼 왜 이제까지 모른 척 하셨어요? 겁이 났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저도, 재훈이도, 회사도 다 끝날까봐. 회장이 명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명순은 뿌리쳤습니다. 저도 끝났어요. 17년 동안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끝나도록 살았어요. 명순 씨, 그런데 알았어요. 제 남편이 남겨둔 지분이 있다는 걸. 그리고 남편이 정의를 지키려다 죽었다는 걸. 명순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도 지킬 거예요. 남편의 정의를. 회장도 일어섰습니다. 명순 씨, 생각해 보세요. 소송하면 이길 수 없어요. 저쪽엔 최고의 변호사들이 있고. 상관없어요. 30억 드린다니까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명순이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남편 명예 문제예요. 그 사람은 나쁜 짓 하나 없이 정직하게 살다가 정의를 지키려다 죽었어요. 전 그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회장은 한참을 명순을 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회장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섰습니다. 명순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정말 재훈이를 감옥에 보낼 건가요? 명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회장의 늙은 얼굴, 떨리는 목소리, 애절한 눈빛. 하지만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이 판단할 거예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쟁이 되겠군요. 이미 전쟁이에요. 20년 전부터. 회장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죠. 한참 후 명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고 명수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을 재생해 봤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재훈이가 협박했어요. 부검을 막았어요.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라는 게 밝혀졌을 거예요.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명수는 이동수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증거 확보했어요. 무슨 증거요? 회장님이 직접 와서 모든 걸 말했어요. 녹음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형사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런? 회장님이 제 집에 와서 협상하려다가 감정적으로 됐어요. 제가 몰래 녹음했고요. 대단하십니다. 박명순 씨.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집에 있어요. 전화를 끊고 명수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회장님이 다 말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정의를 지키려다 죽었다는 거, 재훈 씨가 협박했다는 거, 회장님이 진실을 덮었다는 거,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곧 끝나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20분 후 이 형사가 도착했습니다. 명수는 녹음 파일을 보여줬고 형사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정 회장도 정재훈도 다 잡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회장이 진실 은폐를 인정했고 재훈이 협박한 것도 증언했어요. 결정적입니다. 형사가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명순 씨, 남편분 명예를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명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명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재벌 정재훈 전무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명수는 TV를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재훈이 수갑찬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정석현 회장도 진실 은폐 혐의로 조사 중. 명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명순 씨, 뉴스 봤어요? 네, 보고 있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전화 너머로 선영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 씨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명순도 눈물이 났습니다. 선영 씨,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저도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전화를 끊고 명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구속 기소됐고 회장은 진실 은폐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명순의 지분 소송 첫 공판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한 명수는 계단을 올라가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김태영 변호사가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긴장 푸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맨 앞에는 정 회장과 그의 변호인단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명순을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 달 전과 달리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죠. 머리는 더 휘어졌고 등도 굽어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고민하셨나 보다. 명수는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회장이 매일 구치소에 재혼을 면회가는 모습을. 아들을 만나고 나올 때마다 회장의 얼굴은 점점 더 지쳐갔죠. 기립.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주장을 밝혀주십시오. 김 변호사가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고 박명수는 TNC테크 10% 지분의 정당한 주주입니다. 2005년 6월 1일 발행된 주식 증서가 그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가 증서를 제출했고 판사가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반박하십시오.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명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고 명순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판사님, 이 증서는 20년 전 것입니다. 그동안 원고는 단 한 번도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배당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명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원고, 차례가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명순은 앉았고 김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판사님, 원고는 남편 박철민 씨가 급사한 후 혼란 속에서 이 증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17년 동안 봉인된 상자 속에 있었고 최근에야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상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유품을 17년 동안 안 뒤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이 증서가 최근에 위조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명순이 다시 소리쳤고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원고, 다시 한 번 더 그러시면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명순을 진정시키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박명순 씨 명의 10%가 2005년부터 등록돼 있습니다. 위조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맞습니다. 등기부상 박명순 씨 명의로 10%가 등록돼 있네요. 상대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원고는 20년 동안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운영은 정석현 회장이 전담했고 그게 문제입니다. 김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 정석현은 원고가 주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숨겼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도 하지 않았고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 주주 명부입니다. 박명순 씨 이름이 명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정 회장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더니 정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의로 숨긴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박철민 씨가 돌아가신 후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를 살리는 데 급급했고 명순 씨에게 위로금을 드리면서 모든 게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위로금 5천만 원이 10% 지분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 명순이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남편 박철민은 정 회장과 함께 TNC테크를 세웠습니다. 둘이서 10년 넘게 피땀 흘려 회사를 키웠어요.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제 남편이 죽자마자 저는 쫓겨났습니다. 5천만 원 받고 모든 게 끝났죠.
17년 동안 청소하고 설거지하며 살았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죠. 근데 알고 보니 제 이름으로 지분이 있었어요. 제 남편이 저를 지키려고 남겨둔 거였죠. 회장님은 그걸 알면서도 숨겼어요.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남편은 정의를 지키려다 죽었어요. 재혼 씨 횡령을 발견하고 회장님께 보고하려다 협박당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어요. 회장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회장님은 아들 감싸려고 모든 걸 덮었어요. 부검도 막았어요. 제 남편 명예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친구 철민의 얼굴이 나타나 물었죠.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재혼을 면회 갈 때마다 아들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다들 그렇게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회장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가 친구를 배신했구나. 그 생각이 한 달 동안 회장을 짓눌렀습니다. 명순 씨, 미안합니다. 갑자기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들이 놀라 손을 뻗었지만 회장은 뿌리쳤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됐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명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판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회장님, 변호사들이 소리쳤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고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 계속하십시오. 회장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철민이와 저는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같이 꿈꿨죠. 좋은 회사 만들어서 직원들 행복하게 만들자고.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회사는 잘 됐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그 꿈을 더럽혔어요. 회사 돈을 훔쳤고 철민이가 발견했죠. 방청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철민이는 저한테 보고하려 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 재훈이랑 철민이가 심하게 다퉜어요.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훈이가 협박했습니다. 철민이를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도 가만 안 두겠다고. 철민이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 다음날 철민이가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부검을 막았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부검하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게 밝혀질 테고 재훈이가 의심받을 테니까요. 회장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고. 회장이 천천히 명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변호사들이 말리려 했지만 회장은 계속 걸었습니다. 명순 앞에 선 회장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명순 씨, 한 달 동안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이가 꿈에 나타나요.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물어요. 저는 대답을 못하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훈이를 면회 갈 때마다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친구를 배신했구나. 회장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70이 넘은 늙은 몸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변호사들이 달려왔지만
회장은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가 70이 넘었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살아요. 회장이 명순을 올려다봤습니다. 죽기 전에 이것만은 바로잡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한 짓을. 명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인정하고 싶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 명순 씨, 10% 지분 인정합니다. 당신이 정당한 주주예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배당금도 드리겠습니다. 20년치 전부 한 푼도 깎지 않고. 회장님, 제가 철민이한테 그리고 당신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편하게 살았어요. 큰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근데 당신은 원룸에서 라면 먹으며 살았죠. 모두 제 잘못입니다. 명수는 한참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은 늙은 남자, 친구를 배신한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 회장님,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미워했어요. 20년 동안 제 남편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저를 버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명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도 고통받으셨네요.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명순 씨,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 남편 명예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요? 회사에 제 남편 이름 새겨주세요. 공동 창업자였다는 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정의를 지키려다 죽었다는 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사 로비에 박철민 공동 창업자 추모비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명순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재훈 씨는 법대로 처벌받아야 해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죄는 갚아야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박명순의 10% 지분을 인정하며 피고는 그동안 미지급된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판사님. 재판이 끝나고 명수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명순 씨, 소감 한 말씀. 20년 만에 지분을 찾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명수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제 남편 박철민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을 보고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었죠. 명순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긴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 남편 명예를 되찾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옳았다는 걸 세상에 알린 거예요.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순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권력이 아무리 세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의는 결국 이깁니다. 법원을 나서니 선영과 이동수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순 씨, 선영이 달려와 명순을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선영 씨. 이 형사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명순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재벌 상대로 이기다니. 형사님 도움이 컸어요. 아닙니다. 박명순 씨 용기 덕분이에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선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명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쉬고 싶어요. 17년 동안 쉬지 못했거든요. 당연하죠. 이제 50억이나 받으실 텐데 배당금까지 합치면 70억 정도 될 거래요.
명수는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돈이 생긴다고 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왜요?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거든요. 남편 명의였어요. 명순이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루었어요. 그 사람이 옳았다는 걸 증명했어요. 선영이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민 씨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명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명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겼어요. 당신 명예 되찾았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편히 쉴 거예요. 명수는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평화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TNC테크 본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박철민의 추모비 제막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로비에는 직원들과 기자들, 그리고 정석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3개월 전보다 더 늙어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과 함께 검은 천이 벗겨졌습니다. 대리석에 새겨진 글귀가 나타났습니다. TNC테크 공동 창업자 박철민 1975-2008 정의를 지키며 꿈을 키운 사람. 그 아래 남편의 웃는 얼굴 사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고 김태영 변호사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철민은 제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회사를 세우고 함께 웃었던 친구였죠. 하지만 저는 그 친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추모비를 쳐다봤습니다. 철민이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침묵하지 않았죠. 그 정의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이 명순을 보았습니다. 박명순 씨, 그리고 박철민의 정신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 회사는 다시는 부정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철민이가 꿈꿨던 정직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명수는 추모비 앞으로 걸어가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봤어요? 이제 모두가 당신이 누구였는지 알게 됐어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이름이 회사 로비에 새겨졌어요. 공동 창업자로, 정의로운 사람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평화롭게 살게요. 제막식이 끝나고 명수는 회장과 잠시 마주 섰습니다. 명순 씨,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훈이가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면회 갔는데 이제야 뉘우치더군요. 회장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감옥 가서야 깨달은 거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회장님은 어떠세요? 저요?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자수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이 명순을 쳐다봤습니다. 벌보다 더 힘든 게 양심의 가책이더군요. 매일 철민이 생각하면서 삽니다. 회장님, 명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용서했어요. 뭐라고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아직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명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20년 동안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순 씨. 대신 약속 지켜주세요. 제 남편이 꿈꿨던 정직한 회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이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명순 씨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뭔가요? 철민이가 쓰던 일기장입니다. 회사 창업할 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명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돌려드려야 하는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명수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보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서며 명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받은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명수는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70억을 받은 후 명수는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샀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을 갖게 됐죠. 일기장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5년 5월 20일 드디어 회사를 세웠다. 정 사장님과 나 둘이서. 명순이는 엄청 기뻐했다. 우리 회사 크게 키워서 명순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명수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회사가 커가는 과정, 직원들과의 에피소드, 정 회장과의 우정,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2008년 5월 3일, 이상한 회계 내역을 발견했다. 재훈 씨가 관련돼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 사장님 아들인데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이다. 보고해야 한다. 2008년 5월 5일, 재훈 씨와 대면했다. 그 친구가 협박했다. 무섭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 정의가 중요하다. 2008년 5월 7일, 내일 정 사장님께 보고하기로 했다.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회사를 지켜야 한다. 직원들을 지켜야 한다. 명순아, 미안해. 요즘 일이 많아서 너한테 신경 못 썼어. 이 일만 끝나면 여행 가자. 제주도 가고 싶다고 했지? 꼭 데려갈게. 그것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은 쓰러졌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명수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자랑스러움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정의를 지켰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명수는 선영을 만났습니다. 선영이 제안한 곳은 작은 카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명순 씨, 사실은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카페 하나 내려고 해요. 근데 혼자 하기엔 부담이 커서. 저보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 명순 씨 요리 잘하시잖아요. 카페 겸 베이커리 어때요? 명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70억이 있었지만 그냥 놀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하고 싶었죠. 좋아요. 해봐요. 정말요?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제 남편 이름으로 카페 만들어요. 철민의 꿈 어때요? 선영이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완벽해요. 석 달 후 철민의 꿈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남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카페였지만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남편의 사진과 함께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꿈을 키운 사람 박철민을 기억하며. 오픈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태영 변호사, 이동수 형사, 옛날 회사 동료들, 그리고 정석현 회장도 왔습니다. 명순 씨 축하합니다. 회장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철민이가 좋아했을 것 같네요. 이런 따뜻한 곳.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녁이 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명순과 선영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명순 씨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명순이 웃었습니다. 이상해요. 20년 동안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웃으실 일만 남았어요. 고마워요, 선영 씨.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카페 열었어요. 당신 이름으로.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 이야기 듣고 당신을 기억하고. 명순도 웃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정의는 결국 이겼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요. 명수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제주도 가고 싶다고 했지? 꼭 데려갈게.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 거예요. 혼자서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과 약속했던 그 여행. 20년 늦었지만 갈 거예요. 당신 사진 들고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명수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평화로워. 20년간의 고통, 분노,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었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명수는 일기장을 덮고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남편의 주식 증서 옆에. 여보, 당신 꿈 지켰어요. 당신 명예 되찾았어요. 이제 저도 제 꿈을 살게요. 그날 밤 명수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평화롭게. 그리고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젊은 날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미는 남편. 고생했어, 명순아. 이제 행복해도 돼. 명순도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여보. 이제 행복할게요. 1년 후, 철민의 꿈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와 맛있는 빵으로 유명했고, 무엇보다 주인 명순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가 이긴다는 명순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죠. TNC테크는 정 회장의 지휘 아래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추모재단을 만들어 매년 정의로운 기업인에게 상을 수여했고 명순도 재단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재우는 교도소에서 성실히 복역하며 반성문을 썼습니다. 명순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명순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박철민 사장님께 죄송합니다. 명수는 그 편지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재훈 씨,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습니다. 제대로 뉘우치고 나오세요. 정석현 회장은 75세가 됐지만 여전히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단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며 속죄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명수는 66세가 된 명수는 카페를 운영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에 슬플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날은 행복했습니다. 선영과 함께 웃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서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살았어요. 그렇게 매일 명수는 새로운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정의를 지킨 남편의 아내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찾은 여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으로서